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이름이 백상헌이라고 하고요. 그 태극권 가리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저 묘원 스승님한테 이 자리에서 명상 수행을 쭉 지도받고 하고 있는 평범한 수행자거든요. 그런데 요 강좌를 제가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소개 강좌예요. 태극권 도장을 하다 보면 문의가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태극권을 좀 무술로 지도하고 호신으로 지도하고 이런 걸로 좀 알려지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런 문의가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아, 저 건강을 위해서 태극권 하고 싶습니다라든가 혹은 정신 수양으로 할게요. 뭐 이런 문의는 안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문의 오는 것의 한 80%가 명상 얘기를 해요. 태극권 명상과 관련 있지 않아요? 그 태극권 배우면 명상 잘하지 않아요? 혹은 뭐 그거 명상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좀 헤아려 본 적이 있었는데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선 명상을 할 때 좀 도움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 명상이 되게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모든 명상을 다 알진 못해요. 예,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이제 수행한 명상은 윗바사나 명상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종교가 불교가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불교라는 종교는요, 부처님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종교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한 스승이냐?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명상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윗바사나는 뭐냐면요, 부처님이 발견하신 명상이에요. 부처님 만드신 명상이 아니라 발견하신 명상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면은 괴로움이 해결된다라고 확신을 주시고, 그거를 이제 믿는 우리들이 그걸 따라서 명상하고 하면서 자신의 괴로움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명상이거든요. 근데 태극권은 뭐냐면요, 태극권은 무술이에요. 무술인데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무술이에요. 그래서 명상에 대해서는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아실 것 같고, 태극권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소개해 볼게요. 태극권이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중국 그 공원에 아침에 뭐 옛날 요즘은 모르겠는데 아침마당 TV 이런 데 보면 중국 공원을 갔는데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태극권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원 둥글게 그리면서 요런 동작하는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태극권이에요. 근데 딱 보면 저게 무술이라고? 하면서 깨웃하잖아요. 아, 그거 무술 맞아요. 근데 왜 저렇게 체조처럼 됐지? 나 의아하잖아요. 여기엔 그 히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태극권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명나라 말 장군이 만들었어요. 아니, 장군이 아니라 명나라 말 무관이 만들었어요. 진왕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무관이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고향으로 벼슬을 버리고 낙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무사로서 어떤 그 지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저기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무관인데, 명나라 녹을 받고 싸운 무관인데 무슨 내가 청나라를 위해서 일해 하면서 낙향을 했어요. 고향에서 이제 낙향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될 게, 옛날에 무관들은 있잖아요, 수명이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전쟁이 늘 있고 싸워야 되고 용맹한 장수일수록 수명이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평균 50세를 넘지 않아요, 무관들은. 만일 무관들이 천수를 누렸다, 90세가 넘었다, 그럼 둘 중 하나예요. 아유, 전생에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지장이든가, 용장이 아니라 지장이든가, 머리를 싸우신 그런 지장이든가. 참고로 이순신 장군께서도 지장인데도 불구하고 50살 좀 넘게 돌아가셨어요. 그 앞에서 맞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무관들은 나이를 천수를 누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술을 익힐 때도 그 사람들은 자기 몸을 돌보면서 무술 수련 안 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테니스라도 딱 친다 쳤을 때 인대가 다친 것 같아. 저 잠깐 안 칠래요 하면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뭐하고 하면서 나아지면 또 치다 아프다 이런데 옛날엔 그런 게 아니라 무관이 창을 찔렀는데 인대가 다친 것 같습니다 했다간 교관들한테 그냥 발로 얻어맞고 네 팔이 끊어지더라도 정신을 다해서 적을 무찌르는 그 기상이 있어야 돼 하면서 내 건강은 포기하고 이걸로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 기량을 당한 거예요. 그게 옛날의 무술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 진앙정키에서 벼슬 버리고 낙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일이 없어지죠. 예.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예. 무언가 일에 눈이 뺏기고 다른 어떤 외부의 일에 정신이 뺏긴 동안에는 자신을 돌아보기가 어려워요. 낙향을 한 다음에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 무관 입장에서 수명이 본의 아니게 길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건강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막 정신일도 하사불성으로 막 바위를 뚫을 기세로 창을 휘둘렀는데 이럴 일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수를 이제 누려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삶의 질을 소홀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뭘 많이 보게 됐냐면 황정경이라는 책을 늘 끼고 살아요. 황정경이 뭐냐면 그 도가 어떤 수행서 같은 건데 복식호흡 같은 어떤 그런 호흡을 훈련하는 어떤 그런 책이에요. 황정경이. 그거를 보고 어떤 음양오행의 이치를 좀 공부하고 경락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자신의 그 집안에서 내려오던 그 무술에다 이거를 융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술이 그게 화두가 뭐냐면 이 태극권이 나온 이유가 호신과 건강 두 개를 같이 가는 거를 화두로 시작한 무술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술이 옛날 같으면 막 이거 한 번 찔러서 뻑 쳤는데 상대가 안 쓰러졌어. 그럼 2번 찔러. 3번 찔러서 연습했는데 안 된대요. 그럼 100번 찔러. 막 이러면서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일단은 10,000번, 20,000번 막 반복해가지고 이치 깨닫는 게 옛날 기존의 무술이었다 치면 이제 여유가 생겼잖아요. 이 진앙장이 뭘 알았냐면 무언가를 사람을 때리고자 하거나 뭔가 동작을 일으킬 땐 자기 마음이 앞선다는 걸 알게 돼요. 마음이 이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무언가 저거 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의지를 딱 잡아요. 때려야지 딱 이렇게 의지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기운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힘이 따라가고 이런 이치를 공부하는 게 태극권 이치예요. 사실 호신으로 치자면 상대방도 똑같아요. 상대방이 주먹 이미 날라온 다음부터는 이거 어려워요. 막기가. 그런데 상대 표정만 봐도 저 위험한데 쟤 나보다 셀 것 같은데 그럼 피하자. 좀 이길만 할 것 같은데 그럼 좀 타이밍 맞춰서 피해보자. 지금 때릴 것 같아. 하면서 저 사람 마음을 대충 헤아리면서 이렇게 무술로 이제 그 체계를 잡은 거예요. 그게 태극권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윗바사나 명상은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게 명상이에요. 예. 그래서 정신적으로 되게 조금씩 이제 높은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근데 태극권은 뭐냐면 호신과 건강이에요. 이게 무슨 어떤 부처님처럼 막 고고한 거를 알고자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다만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지기가 쉽고 또 자신의 몸을 지혜롭게 보호하다 보면 또 그 정신이 좀 더 고양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태극권 자체로 사람이 무슨 인격이 아주 크게 향상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태극권을 하잖아요. 명상을 좀 더 수월하게 접할 수는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명상을 시작하게 된 게 저도 좀 이제 그 괴로운 일이 있어가지고 어쩌다가 이 명상과 인연이 와서 왔는데 재밌는 일을 발견했어요. 뭐였냐면 태극권을 과거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명상을 하면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쩐 일이세요? 서로 이제 신기해서 이렇게 본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근데 이 명상이라는 건요, 솔직히 딱 봤을 때 일반적인 어떤 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게 무슨 매력 있고 뭐가 멋이 있고 뭐 무슨 재밌을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이걸 솔직히 막 처음부터 이거 와 명상 좋아요 하고 이제 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태극권은 근데 좀 보기 재밌거든요. 뭔가 좀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태극권의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명상에 대해서 이해만큼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 태극권을 좀 배우고 좀 뭔가 마음하고 몸이 좀 추스러들면서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명상도 저거 좀 재밌겠는데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기가 좀 쉬워져요. 예,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번 오늘 제가 뭐 할 거냐면, 근데 태극권 자체를 순수한 태극권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 일부는 못 받아들여요. 되게 못 받아들여요. 태극권도 태극권 나름이라서 이 태극권을 순수하게 재미로만 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몸 안 다치게 잘 싸우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예.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정신 수양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태극권 있는 그대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명상을 원해서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안 맞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명상에 좀 도움될 만하고 명상과 연결이 수월할 만한 걸로 제가 이렇게 좀 추려가지고 소개하고 같이 연습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예.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고, 없으면 바로 넘어갈게요. 없으면 제가 강의를 잘 했다고 생각하고, 네,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나중에라도 생각나면 얘기하시고요. 자, 보세요. 태극권이 명상에 도움되는 요소가 요 딱 4개로 좀 추릴 수 있어요. 일단 뭐냐면 첫 번째가 정열과 이완이에요. 우리들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방송이라고 불러요. 태극권 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거, 첫 걸음이 방송이에요. 방송이 무슨 뜻이냐면 힘 빼고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힘 뺀답시고 이건 아니에요, 절대. 방송 이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막 침 질질 흘리고 눈도 풀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방송이 아니에요. 이완을 하되 필요한 이 정열은 딱 갖추는 거예요. 이걸 방송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이것도 아니에요. 자, 바르게 몸 세우고 정열 세우는 게 좋다. 자, 이거 봐봐요. 이게 딱 보기에 보기가 좋아 보여요. 예? 보기만 해도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필요한 정열은 잡고 불필요한 힘을 쓱 추스리는 거예요. 그거를 방송이라고 그래요. 요게 근데 명상에 좀 도움될 수 있는 게 특히 좌선에 좀 도움이 돼요. 왜냐면 윗바사나 명상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몸이 아프건 몸이 건강하던 아니면 시끄러운 소음이 나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추스리고 앉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좌선을 하더라도 몸이 자기한테 편하게 이렇게 정열이 잡혀서 오래 유지할 수 있을수록 좋아요. 그게 계속 자세를 유지를 좀 편안하게 할수록 그래도 그 명상의 대상을 그래도 오래 볼 수 있어요. 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돼요. 정열과 이완 그 부분이. 그리고 두 번째가 심기하강, 호흡 편안. 요렇게 제가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동양에서는 상허하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체는 가볍고 허허롭게, 하체는 무겁고 실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혹은 저 노자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상선약수, 최상의 선은 물과 똑같다. 왜 그러냐?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사람들은 높은 곳을 자꾸 지향해서 올라가지만 물은 아래로 점점 내려간다. 하지만 물이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물은 자연계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다. 그와 똑같이 선한 사람은 물과 같이 행동해서 겸허하고 자신을 낮추고 아래로 가고 그러면서 도리어 자신을 낮출수록 이 사람의 격은 올라간다. 이게 노자 도덕경에 있는 그런 말인데 이런 상허화실이 그런 어떤 그 노자 도덕경 같은 철학서 정신 철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람 몸에도 좀 똑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운이 가슴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들떠 있어 봐요. 이게 마음이 편안하기가 쉬울까요? 아닐까요, 이게? 그리고 기운이 늘 머리에 있어 봐요. 늘 고민거리 있고, 막 고민거리가 있고, 그 분노가 있고, 막 이러면 기운이 아래로 안 내려가고 여기 있잖아요. 이것도 명상할 때 집중을 오래 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좀 내려가야 돼. 어찌 보면 요 정열과 이완의 결과로 심기야강이 되는 것도 있어요. 힘을 빼니까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단전호흡이란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단전호흡 자체는 명상은 아니에요. 단전호흡은 뭐냐면 어떤 그 기공의 요소인데 이 호흡을 이 자기 아랫배에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숨 들이쉴 때 기가 일로 들어간다. 내쉴 때 기가 단전에서 나간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수련하는 걸 이제 일종의 단전호흡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동양에서 이게 왜 나왔냐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기 사람 폐 있잖아요. 폐 여기가 끝이에요. 명치에서 요 갈배 여기까지가 폐가 끝이에요. 절대 호흡이 일로 갈 수가 없어요. 해부학적으로. 만약 일로 간다? 아, 기흉입니다. 뚫렸으니까. 다만 마음이 여기 있다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여길까? 사람이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가슴에 이렇게 머무었던 그 에너지, 들뜨는 에너지가 아래로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충 아래 언저리에 이렇게 머물어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 이쪽으로 집중하기가 좀 수월해지는 게 있어요. 그 해부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단전호흡의 어떤 수단도 나온 것이긴 한데 태극권에서는 정열과 이완의 어떤 그 수단으로서 심기야강의 결과로 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 저기 성격이 못된 사람도 있고 되게 급한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천성들은 바꾸기가 어렵지만 최소 이완하고 정열을 잡고 심기야강 그 순간만큼은 들뜸이 아래로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심기하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심기가 하강되잖아요. 호흡이 편안해져요. 사람이 기운이 들뜨면 호흡이 거칠고 빨라져요. 호흡 자체가 마음은 아닌데 마음이 불편하면 호흡이 빨라져요. 약간 그 몸과 이런 연결된 게 있어서 슬프면 막 가슴 찌그러들고 호흡도 막 되게 막 불안정해지고 기쁘면 호흡도 들뜨고 이런 것처럼 심기가 하강이 되면 호흡도 영향을 받아서 호흡이 되게 편안해져요. 이런 상태가 어떤 자신의 몸과 명상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제 지켜보고 알아차리는데 이런 요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상당히.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느린 동작. 요게 좀 이 다른 요소들은 태극권 말고도 다른 것들도 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느린 동작은 태극권이 좀 두드러진 게 있거든요. 자, 느린 동작을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요. 저기 100m 달리기 한다 쳐요. 100m 달리기 한다 쳐요. 우샤인 볼트 9초 7이었나? 어마어마한 속도인데 우샤인 볼트가 저 달리기 할 때 100m 달리기 선수 막 달릴 때 저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아무 생각 안 하겠지. 아마 그냥 뛰려는 저기까지 가는 것에 쏠려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평소에 연습한 그 습관에 몸을 맡겨가지고 그냥 흐름에 그냥 흘러가겠지. 이걸 거기서 오늘 저녁 뭐 먹지 이 생각 해봐요. 기록이 나올까 과연? 그러고도 나오면 그건 타고난 사람이고. 예. 움직임이 빠르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힘들어요. 근데 오히려 100m 달리기 선수가 자신의 마음이 제일 확실하게 보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스타트 자세.
딱 이 자세. 몸은 안 움직이지만 마음은 이미 저 앞까지 가 있어요. 그리고 귀로는 총탕 이 신호 늘 기다리고 있고, 또 최대한 잘 들려고 딱 집중하고, 오히려 그 상태가 자기 마음이 잘 들여다보는 상태야 이게. 그리고 그런 걸 보자면 동작이 느리잖아요. 모든 동작이 자신의 마음이 이끈다는 거를 잘 보게 돼요. 태극권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삼합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태극권에선. 아니다, 내삼합보다 좀 더 쉬운 걸 얘기해 드릴게요. 의도, 기도, 기도, 형도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태극권을 할 때 제가 어떤 기본적인 동작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동작을 제가 한다 쳤을 때 이거를 정확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저를 가르친 선생님 동작을 보고 따라한다 쳐봐요. 자, 봤을 때 선생님이 엄지를 어떻게 했지? 요렇게 했나? 아닌데? 요렇게 한 것 같은데? 머리는 어떻게 하셨지? 요렇게 한데. 근데 할 때 겼는지를 좀 본 것 같아. 요렇게 했던 것 같은데? 체중을 이동하면서 요렇게 맞춘 것 같은데? 겉 형태를 보고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태극권을 다 못 배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너지가 이 손에 다 찬다라고 의의를 가지잖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면서, 그 의념이라고 그래요 저희들은. 마음이 일단 태극권을 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이런 여기 손까지 기운이 다 가자라는 의지가 불어지면 기운이 차게 돼요. 즉 의가 가는 곳에 기운이 도달한다는 것을 의도, 기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가 도달하면 형태가 갖춰져요. 선생님이 이 동작이 맞는지 이 동작이 맞는지 겉 형태를 가지고 정확한 동작을 해야 하기보다 내 몸이잖아요. 내 몸에 맞게 이완의 어떤 감각이 쫙 찼을 때 내 몸에 맞는 바른 형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요. 의가 어떤 여기에 두루두루 이완된 에너지가 다 찬다라는 의의를 가졌을 때 기운이 도달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형태가 나와요. 이런 거를 이제 의도, 기도, 기도형도라고 하는데, 태극권 같은 무술은 이런 거를 좀 많이 헤아려요. 안과 밖의 조화를 이뤄가지고 내 몸을 다 쓸 수 있고 내 몸을 덜 쓸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러다 보면 얻어 걸린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사람의 모든 동작이나 어떤 행위나 행동은 자신의 마음의 의도가 늘 앞서고 그 다음에 몸이 따라간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동작을 하잖아요. 처음에 배울 때는 동작 따라하기 급급해요. 그러다 막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펴는 동작 나오는데, 이렇게 올리는 순간 벌써 이렇게 펴는 의도가 확 지나가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따라와요.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이런 것들이 느린 동작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막 그 태권도처럼 막 으악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잘 안 보여요. 보이면 고수예요. 그거는 보이면 고수예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뭐냐면 부주부정. 요거 있어요. 이 부주부정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저 주가 무슨 뜻이냐면 도주하다 할 때 주자예요. 도망가다. 그러니까 부주, 도망가지 마라 이 뜻이고, 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맞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소싸움 하듯이 이렇게 머리를 들이대면서 절대 물러나지 않고 막 들이댄 거를 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망가지도 말고 맞서지도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저게 뭐냐면 마음이 몸에 대하는 자세를 태극권은 저거를 중시해요. 즉 뭐냐, 방금 제가 태극권 이완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 방송이 중요하다고. 근데 제 스승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방송은 태극권의 제일 중요한 요결이다. 하지만 절대 이러지 마라.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선생님이 방송이 아주 중요하다 했어. 좋아. 방송을 해야지. 방송. 나는 목숨을 다해서 인생을 걸고 방송할 거야. 방송할 거야. 방송할 거야. 오히려 방송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게 부주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몰입해가지고 막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도 말고 방관하지도 말고 약간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마음으로 헤아리면서 하라는 걸 부주부정이라고요. 근데 이게 명상에서 마음가짐하고 좀 통한 게 있어요. 알아차림하고 이게 좀 통한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약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비유를 해볼게요. 열자라는 그 도가경전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이게 있어요. 3일 굶은 사람이 나중에는 배가 고파 미친 나머지 황금 덩어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게 되었다. 그러다가 가게를 갔는데 어떤 가게를 지나다가 점원이 황금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황금을 뺏어서 달아나다가 잡혔다. 포졸이 물어봤어요. 사람 눈이 이렇게 많은데 뭔 깡을 가지고 이런 금을 훔칠 생각을 했냐 물어봤더니 이 도둑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금에 집중하고 있으면 번쩍이는 금만 보이지 사람이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 연수할 때 처음에 앞을 보세요, 앞만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운전을 한번 그렇게 해봐요. 이러고 한번 운전한다 쳐봐요. 어떻게 될까? 사고 나지. 벨트도 보고 저기 옆차 오는 것도 보고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떨어져서 봐야 그 헤아릴 수 있듯이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해서 헤아리려면 약간 떨어져 봐야 돼. 이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 부주부정이 최종적으로 태극권에서 제일 요구된 중요한 핵심이 저거예요. 제 스승께서 하신 말이 있어요. 제가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간청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아 좋다. 중요한 걸 지켜야 돼. 아 뭡니까? 태극권하는 사람들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고 선한 사람이 돼야 돼. 지킬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들으면서 저 의례적으로 하는 말씀 아닌가? 그럼 당연히 나야 그 얘기 들으면 아 지키겠습니다 하지 저걸 아 싫어요 나 그냥 막 살 거예요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례적인 형식적인 말이신가 해서 그냥 이렇게 아 예 알겠습니다 해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선생님 철학하고 태극권을 좀 깊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사람이 겸손해야 실력이 는다고. 겸손해야 자기 동작이나 어떤 무술을 할 때 단점이 보인다고. 스스로가. 네, 스스로가 헤아릴 수가 있다고. 근데 그래서 이런 말씀하셔요. 더불어서 했던 말이 있어요. 태극권 잘하고 싶은 사람은 네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첫째가 미치지 말아야 된다고. 태극권 고수가 될 거야. 인생을 걸고 고수가 될 거야. 목숨을 다 바칠 거야. 미치지 말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자만하지 말고, 세 번째가 산만하지 말고, 네 번째가 정진을 그만두지 말고. 요 네 개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저게 일종의 부주부정하고 상관있어요. 근데 저 마음가짐이 명상에서 마음가짐하고도 좀 통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 개를 좀 정리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오늘 한번 명상과 연계를 해서 같이 몸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직접 해봐야 돼, 이게. 직접 해야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도 알고 자기한테 필요한지 아닌지도 알 수 있으니까. 요걸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어떻게 할지를 좀 미리 알려드릴게요. 위파사나 명상은 크게 세 가지 체계로 나눠요. 첫째가 이렇게 평범한 걸음걸이를 하면서 명상하는 게 있어요. 그걸 경행이라고 하거든요. 즉 단순한 이런 걸음걸이를 하면서 알아차리는 연습이 있어요. 그걸 경행이라고 하고, 가만히 앉아서 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알아차리는 명상이 있어요. 그걸 좌선이라고 해요. 마지막이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리는 거. 밥을 먹든 화장실을 가든 자기 어떤 직업에서 일을 하는 어떤 사회생활 하든 이런 거에서 두루두루 알아차리는 거. 요걸 이제 일상의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일단 확실한 체계 두 개는 좌선과 경행이에요. 그런데 태극권에 제가 어떤 거를 가지고 어떤 그 실기를 가지고 요걸 경행으로 연결이 좀 수월하게끔 하는 걸 한번 해볼 거고, 또 좌선으로 연결이 수월하게끔 하는 걸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자, 한번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저기 다 일어나셔서 요 책상과 방석 좀 잠깐 저 뒤나 옆으로 좀 잠깐만 치워볼게요. 끊었다 다시 하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예. 이해를 해봐야 돼요. 자, 근데 힘 빼는 것을 이해하려면 긴장을 체험해 봐야 돼요. 긴장을 해봐야 이완이 뭔 줄 알아요. 예. 직장 상사가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은 줄 몰라요. 나쁜 사람 한번 들어와야 이제 좋은 사람인 줄 아는 것이 이제. 자, 봐봐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테니쇼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 긴장이라는 체험을 해봐야 상대적으로 이완이 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자, 봐봐요. 긴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봐요. 거북이 목전 팜츠 더 올려봐요. 더 올려봐요. 쥐날 정도로 한번 올려봐요. 자, 털썩 떨어뜨려봐요. 이게 이완이에요. 예. 근데 일상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완인 줄 잘 몰라요. 다시 해볼게요. 올려. 예. 쥐날 정도로 더 올려봐요. 그러다가 털썩. 예, 이런 상태를 이완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게 얼굴도 똑같아요. 얼굴도 이렇게 이마에 주름 딱 이렇게 올려봐봐요. 그리고 이렇게 화난 얼굴처럼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이거 10초 유지하기 진짜 힘듭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자, 하나, 둘, 셋, 툭 털어요. 편안하게 풀어요, 이 얼굴을. 예. 그리고 발 뒤꿈치를 이렇게 뚝 들어봐요. 최대한 높게 들어봐요. 최대한. 하나, 둘, 셋, 털썩. 이런 감을 이완이라고 그래요. 예, 이런 감을. 자, 그리고 봐봐요. 손을 이렇게 들어볼게요. 자, 들어올리는데 이제 이런 걸 들어올릴 때도 힘을 빼면서 들어올려야 돼요. 이거를 막 불필요하게 이렇게 불필요한 힘을 줘서 드는 게 아니라 딱 들 수 있는 정도만 힘을 주고 들기만 하다가 자, 하나, 둘, 셋, 털썩. 다시 이쪽. 하나, 둘, 셋, 털썩. 오케이. 하나, 둘, 셋, 털썩. 하나, 둘, 셋, 털썩. 오케이. 자, 요런 게 이제 이완이에요. 자, 근데 한번 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손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볼 거예요. 자, 보세요. 왼손, 오른손 아무 손이나 다 괜찮거든요. 손등을 위로 하면서 몸 앞에다 올려봐요. 그 다음에 안녕 하면서 손바닥을 앞으로 보이면서 옆으로 쫙 밀어요. 그러다가 떨어뜨려요. 배꼽앞까지 가져오고 들고 둘. 자, 요 동작을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눈을 감아도 괜찮아요. 자, 이번엔 봐봐요. 요렇게 와서 몸 앞으로 들고 여기서 일로 보낼 때 내가 이쪽으로 펼치려 하는 의지 또는 의도를 한번 느껴보려고 해보세요. 딱 요 구간만 느끼는 거예요. 요 구간. 나머지는 느낄 필요 없고 딱 요 구간만 느껴봐요. 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의도를 한번 느껴봐요. 자, 또 편안하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의도를 느껴봐요. 또 내리고 가운데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의도를 느껴봐요. 오케이. 자, 내려놓고 잠깐만 쉬고요. 원래는 의도가 다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만 느끼라고 했냐면 사람이 보는 힘이 그렇게 막 세지가 않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만 딱 붙잡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펼칠 때
이 동작을 할 때 근육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의도가 좀 많이 개입돼요, 이 동작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많이 익숙해지잖아요. 많이 반복하다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진짜 마음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음은요 진짜 빨라요. 마음이 뭐 63빌딩 생각하면 벌써 마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벌써 이걸 펴야지 의도를 일으키는 순간 손은 여기 있는데 벌써 의도가 여기 있어요. 진짜 빨라요. 그게 굉장히 앞서가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헤아릴 수가 있어요. 이런 동작을 하다 보면 이게 느린 동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 경행하고 한번 연결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봐봐요. 일단 발바닥의 무게를 느껴보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아, 참고로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 명상에서는 알아차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예를 들면 이런 게 알아차림이에요. 자, 봐봐요. 이런 게 찬바람이 이렇게 딱 쐈다. 그러면 이 막 닭살이 돋고 차갑고 있는 그대로 이 느낌 있잖아요. 아, 차갑다. 그리고 또 마음에서는 아우 싫은 느낌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걸 실체라고 그래요. 자기가 느끼는 그 있는 그대로의 그거를 실체라고 했을 때 그 실체를 인지한, 그 실체를 지각하는 걸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알아차림이 아니야. 찬바람 딱 불었어. 아, 감기 걸리겠다. 찬바람과 감기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이게 다만 이거 쐬고 이러다 보면 감기 걸리 쉬우니까 관념으로 고착돼가지고 감기라는 단어가 딱 떠오른 거지. 이거는 관념으로 본 거예요. 있는 그대로 느낌을 보는 거를 알아차림이라고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다음번. 그래서 봐봐요. 자, 발을 이렇게 어깨 넓이로 쓰는데 체중을 한쪽으로 쓱 몰려봐봐요. 거기서 딱 3초만 잠깐만 있어 볼게요. 그러면 체중이 실린 쪽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는 게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체중이 안 실린 쪽은 좀 편안한데 체중이 실린 쪽은 이제 근육이 조금씩 긴장되고 무거워지고 발바닥은 더 자기 땅을 더 짓누르는 느낌이 좀 강해져요. 이걸 그냥 있는 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동을 해요. 또 반대쪽 다리에도 한번 가봐요. 한 3, 4초 정도만 있어 볼게요. 자, 발바닥 무거운 느낌이 나죠. 무거운 느낌이 나죠. 그리고 허벅지도 막 뭔가 막 그 긴장된 느낌이 나고, 요런 걸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요런 걸. 근데 이거를 이 느낌 싫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면 내가 근육이 늘어나겠다. 내 무술이 고수가 되겠다. 이렇게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냥 알고 마는 거예요. 알고 마는 거예요, 그냥. 또 반대쪽으로 또 이동해 볼게요. 그러다가 무거운 게 싹 사라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체중 실린 쪽이 또 무거운 게 느껴지고. 명상하시는 분들은 이런 무거운 느낌을 지대라고 해요. 사람 몸을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무겁고 단단한 느낌을 지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지금 일종의 지대를 체험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자, 그리고 이동. 무겁죠? 이동. 또 이동. 또 이동. 또 이동. 자, 이쯤 돼서 좀 감이 좀 있는 분들은 여기서 딱 알 수 있어요. 이동하려고 할 때 의도가 앞서가요. 이동하려는 의도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무거움이 느껴져요. 즉 마음이 늘 앞에서 끄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안 보이면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그냥 보이고 느껴지는 것만 보시면 돼요. 일단 왔다 갔다 잠깐만 해볼게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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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다리 좀 풀어보시고. 다리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제가 제대로 수련을 안 시켰네.
제 도장 사람들 같은 경우 이 정도로 안 끝내요. 이거 딱 낮춰가지고 확 이렇게 하는데 여긴 그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다리 좀 풀고 자, 이어서 그냥 쭉 해볼게요. 자, 이동한 다음에 이 다리를 가볍게 들어보세요. 가볍게 들어보세요. 예. 오른 다리를 지지하고 있는 다리가 무거운 느낌과는 대비로 이 들고 있는 다리는 가벼운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또 딛고 다리를 들어요. 쓱 들어요. 쓱 들어요. 자, 또 내려놓고 딛고 쓱 들어요. 또 딛고 쓱 들어요. 자, 드는 거 너무 오래 하면 좀 중심 못 잡으니까 한 2초 이상 들지 마세요. 자, 이제 리드미컬하게 들었다 놨다 해볼게요. 하나. 자, 무슨 뭐 명상한다고 막 되게 막 수행하듯이 이러지 말고 그냥 가볍게 알아차릴 수만 있으면 돼. 자, 가볍게. 오케이. 가볍게. 자, 그러면서 자기의 하체를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굉장히 막 빨리빨리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거웠다 싶으면 어느새 무게가 쓱 사라지면서 가벼워지고, 가벼웠다 싶으면 어느새 쓱 무거워지고, 이런 거를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리를 들려고 할 때 이걸 들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다는, 그 의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다가 다리를 들고 내려놓을 때 그 의도가 싹 사라져 버려요. 들려는 의도는 확 사라져 버려요. 의도도 이렇게 막 나타났다 사라졌다 되게 찰나에 막 번쩍번쩍 한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요런 거를 봐. 정밀하게, 아, 요거는 의도다. 아, 요거는 지대다. 아, 요거는 무겁다. 이렇게 막 머리로 헤아리지 말고요. 그냥 지켜만 보세요. 내가 이거를 정밀하게 하나하나 헤아릴 수 있으면 헤아려보고, 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그냥 느낌이 변하네, 그러네 하고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자, 동작만 그냥 쭉 계속 해볼게요. 동작만. 단지 알기만 해봐요. 쭉. 막 무슨 저기 현미경으로 분석하듯이 막 분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기만 해봐요. 쓱. 느끼기만 해봐요. 느끼기만. 쓱.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제 이쪽으로 일렬로 한번 이렇게 쭉 서보시겠어요? 일렬로? 예, 일렬로. 그렇죠. 예. 여기 카페트 저기 저 뭐냐, 잠깐만, 공간이 좀 너무 좁으시잖아요. 여기에서 세 분이나 두 분 정도는 여기에 서 보세요. 요쪽에 이렇게 서 보세요. 요쪽에. 자, 요쪽에 서 보시는데 많이 갈 필요는 없고 요 카페트 요 경계 정도면 되거든요. 자, 손을 이렇게 포개도 되고 뭐 뒷짐을 져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걷는데요. 저기 끝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일정한 그 거리를 정하세요. 뭐 좁게 가도 되고 넓게 가도 되는데 일정한 거리를 정해가지고 왔다 갔다 반복을 할 거거든요. 걸음을 뭐 빨리 가도 되고 느리게 가도 되는데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 걷다가 막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되 여기에서 자기가 이렇게 보여진 거는 한번 보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이 알아차려 보도록. 예를 들자면 만약 근데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일단은 발바닥의 느낌으로 한번 잘 지켜봐봐요. 발바닥이 닿고 이런 느낌을 봐도 돼. 그리고 만일 이게 좀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한 발만 봐도 돼요. 한 발만. 예,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다가 좀 익숙해지면 두 발을 이렇게 교대로 보기도 하고 뭐 의도를 보기도 하고 다 좋은데 일단은 마음을 이 다리 쪽에 한번 이렇게 겨냥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걸어볼게요. 걸으세요.
가운데로 모여보실게요. 20분 정도 경험해 봤는데 할만해요? 지겹지는 않고. 뭐 저 여행 가서 뭐 밖에 경치라도 보고 이러면 좀 재미가 있겠지만 계속 반복을 하면 이 참 마음 붙이기가 어려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많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혹시 저기 체력들 괜찮아요? 이렇게 원래대로 하면 이대로 좌선으로 쭉 연결을 해요. 근데 좀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좀 잠깐 쉬었다 하고 괜찮으면 그냥 쭉 이어서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만해요? 저보다 더 근기가 좋으시네. 저는 제가 사람들 지루하면 어떡하지 계속 이 생각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원래대로 이어서 좌선을 하거든요. 근데 좌선하기 전에 자, 다리도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좀 털어보고 몸도 좀 기지개도 좀 이렇게 좀 펴보고 이렇게 좀 몸 좀 가볍게 풀게요. 자, 봐봐요. 하면서 보세요. 자, 좌선할 때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 호흡이 어디로 할까요? 코로 하죠. 그리고 폐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호흡이 사실은 마음이 가는데 다 호흡이 느껴져요. 사실은. 예를 들자면요, 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는데 이 왼쪽 팔뚝 여기에 요 피부 있잖아요. 여기 무슨 느낌이 나는지 알아요? 평소에 그거 헤아려요? 잘 안 헤아리죠. 예, 이거 뭐 이게 뭐라고 신경 쓸 일 없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노숙자랑 여기 탁 부딪혔는데 노숙자 코딱지가 여기 딱 묻었다 생각해봐요. 집에 오는 내내 여기 마음이 가겠죠. 제 경험담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여기서 호흡이 느껴져요. 느낌이 여기 있으니까. 사람 몸이요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큰 풍선 하나예요. 뭐 근육도 있고 뼈도 있고 하지만 얘가 다 혈액 수분이 70% 가까이 돼가지고 그냥 이 물주머니 안에 다 있어가지고 호흡은 요 폐까지만 있지만 이런 부풀고 줄어든 이런 파장들이 다 잘 보면 느껴져요. 한마디로 마음이 가는 곳에 호흡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그래서 한번 그거를 좀 느끼기 수월한 연습 좀 잠깐 해볼게요. 자, 일단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고개를요 옆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보세요. 옆으로. 옆으로 떨어뜨려. 자, 요 목이 여기 꺾인데 여기 팽팽한 느낌 나죠? 그 느낌을 그냥 지켜봐 보세요, 한번. 뭐 불편한 분들도 있을 테고 시원한 분들도 있을 테고 뭐 여러 상황 여러 이 조건들이 다르겠지만 이 팽팽한 느낌을 한번 이렇게 지켜만 보세요, 한번. 뭐 쑤시든지 팽팽한지 시원한지 불쾌한지 뭐 등등등 이런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이 상황에서 느낌이 두드러진 곳이 여기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를 지켜보면서 자, 인위적으로 한번 숨을 들이셔 보세요. 참 숨 들이실 때 이 느낌이 여기만 봐야 돼요, 여기만. 인위적으로 그냥 크게 들이쉬고 인위적으로 크게 내셔요. 오케이, 바로 세워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이 사람마다 이 느낌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팽팽한 느낌이 숨을 들이쉴 때 더 이렇게 확장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내쉴 때는 이 팽팽한 느낌이 약간 좀 줄어든 느낌이 날 수도 있고. 호흡은 요 코에서부터 여기까지로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어떤 느낌이 마음이 지켜보는 그곳에서도 호흡에 따른 그 느낌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호흡을. 호흡을 여기서 이 코끝에서 볼 수도 있고 가슴에서 볼 수도 있고 뭐 배에서 볼 수도 있고 몸 전체에서 볼 수도 있고 하는데 마음이 어디를 향하냐에 따라서 호흡을
아냐 모르냐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이 뭐냐 종종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단전호흡 해도 돼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해도 되는데 해도 뭐 나쁠 건 없어요. 근데 그 단전호흡 할 때 이쪽이 기가 들어간다 생각하고 기가 나온다 생각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되 마음이 여기 있는 건 괜찮은데 자연스럽게 하는데 마음이 여기 괜찮은데 인위적으로 기를 모은다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좋아요. 이건 안 맞아요. 안 좋다기보다 이거 윗바사나 명상하고 좀 안 맞아. 예. 그거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평소에 단전호흡을 하든 뭐 하든 상관은 없지만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보세요. 마음이 있는 곳에 호흡이 느껴지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이제 그런데 그런 호흡을 느끼려고 하더라도요. 이완을 해야 잘 느껴지지 긴장하면 잘 안 느껴져요. 저기 해병대 가면은 수색 부대라고 진짜 힘든 부대가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한 90년대까지는 똥통 안에 집어넣었거든요, 사람을. 아, 진짜 어떻게 집어넣냐면 이사단 그 옆에 보면은 소 목축 그 목장이 있어요. 소 똥만 이렇게 모아놓은 데가 있고 거기 들어가게 해요. 밥 먹기 전에 그것도. 근데요, 그거 견딘 법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쫙 이악 물고 들어가면 돼요. 이완하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온갖 느낌들이 다 나요, 그게. 예. 근데 알아차리려면 이완해야 돼. 예. 괴로움이나 이런 걸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려면 이완을 해야 돼. 그래서 이완한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봐봐요. 정렬 잡고 이완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한번 바른 자세를 할 건데 저를 한번 봐봐요, 옆에서. 이 뭐 같아요? 그저 저 육군사관학교 그저 생도 같죠, 이거. 자, 근데 힘을 빼면 이 둘 다 극단적이거든요, 이게 사실. 정렬을 세우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형을 맞춘다 생각해야 돼. 예, 이거는 좀 태극권적인 방법인데, 자, 봐봐요. 태극권은요, 이 정렬을 세울 때 어떤 개념을 세우냐면 아랫배 요거를 단전이라고 하거든요. 단전 위에다가 머리를 올려놓는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막 이렇게 막 꼿꼿이 세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머리를 몸 위에다 슬쩍 올려놓고 긴장을 푼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볼링공을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앞으로 나란히 하잖아요. 이 팔이 덜덜덜덜덜덜 떨려요. 근데 오히려 웃기게도 이렇게 수직으로 맞추잖아요. 팔이 그런 대로 들만 해요. 이게 왜냐면 정렬이 잡혀서 그래요. 이게 마찬가지로 좌선을 하든 뭐 어떤 태극권에서 오래 서서 하는 참장을 하든 간에 이걸 들 때 뒷목의 긴장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 유지를 못해요. 그렇게 가볍게 머리통을 머리를 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다 생각해야 돼요. 턱을 살짝 내리면서 머리를 가볍게 이렇게 올려놓는다 생각해요. 예, 그러면서 아랫배 위에다 이걸 올린다 생각해요. 그리고 올려놓는 요 정도의 텐션, 긴장만 유지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눈을 다 감아봐요. 자, 요거는 좀 약간 인위적인 하나의 방편 같은 건데, 자, 눈을 감고 제가 지시한 거에 따라서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상상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차림이 아니라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요. 힘이 다 빠져요. 단 머리를 몸통 위에다 이렇게 바르게 올려놓은 그것 빼고는 다 힘이 빠져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몸이 점점점 더 힘이 빠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몸이 점점점 힘이 빠져요. 자, 이제 힘이 빠지다 못해서 몸의 가죽들이 다 밑으로 흘러 내려가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가죽들이 다 녹아 내려가지고 밑으로 흘러 내려서 살코기랑 뼈밖에 안 남아요. 요렇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가죽들이 다 녹아서 녹아내려요, 밑으로.
이번에는 고기 덩어리들이 막 다 떨어져 내려가요. 그래서 뼈만 남게 돼요. 호흡을 할 때마다 고기 덩어리들이 녹아서 밑으로 다 두두두두 떨어지기 시작해요. 뼈만 남아요. 자,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그러면서 실제로 상상을 하면서 몸에 힘을 빼야 돼요, 실제로. 실제로도 몸에 힘을 빼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뼈도 다 우르르 떨어져요. 그리고 단지 마음만 있어요. 단지 마음만 있고 뼈들도 다 우르르 떨어져요. 자, 이제 눈 뜨시고, 자, 이제 이거는 방금 얘기한 건 이제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제 요건 굳이 이제 떠올릴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한번 이제 앉아볼 건데, 방석을 다 하나씩 갖고 와 보시겠어요? 방석 가져오시고, 만일 바닥에서 앉는 게 힘든 분들은 의자에 앉으셔도 괜찮아요. 한번 다 앉아볼게요, 이제. 자, 의자에 앉으실 분들은 의자에 앉으셔도 괜찮아요. 저도 하나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자. 자, 의자에 앉으실 분들은 의자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는 솔직히 순수하게 명상을 하신 분들의 방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참 조심스럽기도 한데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봐봐요. 자, 이게 요걸 이렇게 접어서 요렇게 받치는 게 편한 분들은 그냥 받치시면 되고, 만일 명상을 좀 처음 하신다 그럼 조금 높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게 오히려 불편해요. 저도 옛날엔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나중에는 그냥 이게 편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가 중요하니까 현재 자기가 편한 거를 취하시고, 자, 근데 봐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좌선할 때 절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저기 예를 들면 옛날에 은행나무 침대에서 신현준 그 장군이 앉아 있는 것처럼 딱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앉으면 안 돼. 절대. 꼿꼿하게 진짜 옆에 무사 칼 딱 차고 왜 왔는가 자네. 딱 이런 분위기로 하면 절대 안 되고, 오래 못 해요, 이게 절대. 이렇게 안 되고. 아까 제가 정렬은 세우되 긴장을 이렇게 쫙 내려놓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이건 약간 좀 해부학적인 지식인데, 잠깐만요. 이 칠판에 뭐 좀 제가 쓸게요. 자, 봐봐요. 사람을 옆에서 보잖아요. 제가 그림 하나만 그려볼게요. 이게 두 개고래요, 지금. 그림 이해되시죠? 옆에서 본 모습이요. 목뼈는 이렇게 돼 있고, 등뼈는 이렇게 돼 있고, 허리뼈는 이렇게 돼 있고, 꼬리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런 곡선을 그려져요. 그러면서 골반은 이런 뼈가 옆에 이렇게 있고, 꼬리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으로 말리게 돼 있는데, 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꼬리뼈거든요. 요 꼬리뼈인데, 꼬리뼈 바로 앞에 항문이 있어요. 항문이 있고, 남녀 성기가 여기 있다 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회음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회음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해부학적으로 정렬의 축이 어디냐면, 귀가 이렇게 있으면 귀선을 이렇게 딱 이었을 때 여기를 백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백회랑 회음의 축을 맞춰야 돼. 이게 해부학적으로는 되게 바른 자세예요, 이 자세가.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요 방석을 접는 게 나중에 그게 왜 안 좋아지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봐봐요.
제가 저를 옆에서 한번 봐봐요. 옆에서 저 앉을 때 꼬리뼈가 좀 여기 있거든요. 이 꼬리뼈를 축으로 보통 사람들이 정수를 잡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잡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몸이 약간 뒤로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돼 사람이. 나중엔요 한 10분 정도 지나면 휘청 막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이 밑에다 받치면 좀 더 편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지나잖아요. 정렬축이 꼬리뼈 쪽으로 이게 여기가 사람 몸의 바른 축인데 요로 되다 보니까 이 허리뼈가 앞으로 이렇게 밀리게 돼. 그래가지고 막 허리가 막 끊어지는 아픔이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는. 예. 지금은 그냥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한번 가급적 그걸 깔더라도 꼬리뼈보다 약간 앞쪽에 요렇게 안착시킨다 해보세요. 이게 좌선할 때 이게 좀 신경 쓰면 괜찮은 것 중 하나가 앉았을 때 뭐가 이렇게 뒤뚱뒤뚱 안 해야 돼. 뭔가 이렇게 이 엉덩이 밑에 보면 약간 넓적하고 좀 이렇게 판판한 그런 위치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잘 보면 고기에다가 이렇게 잡아놔야 돼. 만일 내가 이게 좀 자세 하나 불편하다, 조금 스트레칭 해도 괜찮아요. 좀 스트레칭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고 시작할 때 이거를 너무 완벽한 자세를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거 오래 못해. 그러지 말고 턱만 살짝 당기고 아랫배나 요 골반 위에 요 좌골, 이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 있는 요 뼈 위에다가 머리를 그냥 가볍게만 올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발은 막 이렇게 무슨 막 가부좌 틀고 이럴 필요 없어요. 절대. 그럴 필요 없고 뒤꿈치를 낭심이나 이 왼쪽 허벅지 안쪽에다 이렇게 대고 양 다리의 정강이를 이렇게 11자로 나란히 만들면 괜찮아요. 그리고 왼발 오른발 어느 발이든 괜찮아요. 자기 편한 걸 하시면 돼. 그리고 가끔 관절염인 분들은 이게 이렇게 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밑에 뭐 받쳐도 괜찮아요. 이거 막 내려가야 된다고 막 억지로 막 누를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중심만 잘 잡히면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처음에 오히려 시작할 때는 이거를 너무 이렇게 올리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올려요. 오히려 나중에는 집중이 되면서 지가 알아서 저절로 올라가기도 해요. 예, 그래서 굳이 이 자세를 아주 막 완벽한 자세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신 게 오히려 좋아요. 이거 할 때. 예, 그렇게 하고. 자, 이제 한번 하는데 좌선할 때 주로 보는 대상 중 하나가 호흡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저도 호흡을 한번 해볼 건데 호흡을 좀 보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서 잠깐 인위적인 수단 좀 잠깐 동원할게요. 자, 보세요.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정렬만 가볍게 잡고 편안하게 그 상태에서 자기 가슴의 느낌을 지켜봐봐요. 그럼 기분을 알 수 있거든요. 자신의 어떤 기분 상태를 한번 가만히 지켜봐봐요. 내 마음이 지금 막 불편한지 편한지 들떠 있는지 가슴의 느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보는 거예요. 가슴의 느낌을 잠깐 지켜보고 자, 마음을 코끝을 향해서 가까이 마음을 코끝을 지켜봐봐요. 그러면서 숨을 일부러 크게 들이셔보세요. 일부러 크게 내셔보세요. 마음은 코끝을 향한 채 일부러 크게 들이셔보세요. 3번만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호흡을 일부러 하지 않고 그냥 냅둬 보세요. 호흡이 짧으면 짧은가 보다, 호흡이 길면 긴가 보다, 호흡이 별로 많이 안 들이시면 조금 들이시나 보다 하고 그냥 느끼기만 해보세요. 마음은 코끝으로 든 채 느끼기만 해보세요.
이번엔 마음을 가슴을 겨냥하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냥 느끼기만 해볼게요. 자, 일부러 한번 딱 3번만 크게 들이셔 볼게요. 크게 들이쉬면서 가슴의 느낌을 한번 지켜보고 내쉬면서 가슴의 느낌을 지켜보고 2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자, 이번엔 호흡을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냅둬 보세요. 자, 이번엔 아랫배에다가 마음을 지켜보고 크게 숨을 3번만 들이셔 볼게요. 자, 이제 호흡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단 지켜보는 건 아랫배만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몸 전체를 약간 멀리서 보듯이 지켜보고 호흡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이제 코, 가슴, 배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상을 하나를 잡아가지고 일어남 꺼짐을 지켜보세요. 자, 대상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근데 한 번에 하나만 봐야 돼요. 한 번에 막 코랑 가슴을 동시에 본다든가 그러지 말고 하나를 택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마음을 붙들고 있어 보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자세가 바른가, 몸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살펴보세요. 그대로 눈을 뜨고 바닥을 지켜보세요. 고요한지, 편안한지, 긴장하고 있는지.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인터뷰를 해도 괜찮을까요? 예, 보셔서 문제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저기 혹시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 계시나요? 먼저 해볼게요. 저기 인터뷰도 되고 질문도 되고 제가 아는 건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태국권 쪽을 할 거라고 제 생각에 제가 소통 잘 안 해가지고 근데 주로 이제 비파사나에 필요한 이제 동작 그거 오늘 교민들하고 이제 저기가 있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거한테 이거였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렇고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시던가요? 안 그러면 태국권을 우리가 뭐 이렇게 부드럽게 근육을 만들고 뭐 아, 이렇게 하실 거면 태극권을 기대하셨구나. 어떻게 하셔도 예. 그냥 명상을 위한 태극권이 제목인 만큼 명상이 목적이고 태극권이 그 따라와요. 부수적인 거로 이제 해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좀 아쉬우셨겠네. 예. 앞으로 저희가 아직 제가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그 막 딱 하진 않았는데 이 강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한 달에 2번이나 한 4번 정도 정기적으로 좀 해볼 생각이에요. 예.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뭐 나중에라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좀 참고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다른 건요? 그게 이제 상도동 여사님은 예. 그 메디테이션보다도 예. 태국권의 비중이 높았으면 좋겠다. 예. 좋겠다가 아니고 이제 제가 잘못 알아들어가 그런데 네. 그거 앞으로 그렇게 가시는 여쭤봐야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 다만 이제 유두리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재밌어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조금씩 더 첨가하거나 빼거나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큰 틀은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예. 예. 다른 분들 혹시 계시나요? 어휴, 다 잘 돼. 예. 그냥 그 전에 예. 요가를 하거나 예. 수행을 하거나 할 때 예. 자발동공 같은 게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 경우 있었거든요. 이런 걸 태국권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거나 본인이 자발동공 체험을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부주부정. 이게 자발동공이 그게 뭐냐면요. 이게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차이를 얘기하자면 목적이 있냐 없냐요. 목적이 있냐 없냐. 사실 스승님께서도 얘기하신 게 도둑질도 알아차림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사실 알아차림, 집중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소가 세속적인 거에서 다 있기는 한데 이 좀 목적이 좀 다른 게 이게 태극권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태극권이 그 최고의 경지가 뭐라고 부르냐면 5층 공부에 도달한 사람들을 최고의 경지라고 불러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묘수라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태극권 초보자는 이게 태극권이 무술이라고 했잖아요. 호신과 건강 2개를 같이 추구하는 무술이라 했잖아요. 무술적 요소인 것만 이렇게 봤을 때 태극권 고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초보자는요 동작을 따라하기 급급해요. 예, 이거를 그리고 그 다음 초보자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해요. 산만하게. 이게 그 다음 초보자고 그 다음에 이제 초보자를 벗어난 사람들
숙련자들은 어떠냐면 스승 없이 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자기가 자기 단점을 볼 수 있을 때부터 숙련자라고 그래요. 이 체육관에서. 그리고 고수를 뭐라고 하냐면 절차가 생략된 사람들. 다른 때 같으면 주먹이 날라온다, 피한다, 흘린다. 이 과정이 생략된 사람들이에요. 탁 날라오자 틱 했는데 벌써 사람이 저기 자빠져 있는 거. 이런 거를 호수라고 그래요. 절차가 딱 생략된 사람. 그럼 최고수는 뭐냐? 묘수라고 하거든요. 기묘하다, 신묘하다. 뭐냐? 뭘 이렇게 하려고도 안 했는데 벌써 이 사람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누가 뒤에서 딱 끌어안으면 중급자들은 돌리고 빼서 이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대로 가서 넘어뜨리는데 고수는 돌리고 빼고 아니라 돌리면 벌써 빠져 있어요. 절차가 생략됐으니까. 묘수는 아무 생각 안 했는데 끌어안자마자 이 사람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라든가 마음 자체가 약간 신묘해진 거를 저기 태극권에서는 고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무술이 목적이니까. 근데 그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신명의 단계라고 그래요. 신명. 그게 뭐냐면 사물놀이 하는 사람들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해하기 쉬운데 신명나게 놀아보자. 마음을 어떤 흐름에 맡기고 다 놓아버리면서 그 일종의 삐띠예요. 일종의 삐띠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 자발동공을 일종의. 이게 뭐냐? 자발동공이 뭐냐면 태극권도 약간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초보티를 딱 벗어나서 자기 몸이 다 풀리고 이완이 되고 어떤 그 기운이라든가 이런 게 통했을 때 그 어떤 잠재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뭐 억눌러 왔던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경계가 이제 이완이 되면서 탁 풀리면서 튀어나오면서 막 이렇게 떨기도 하고 막 춤 같은 걸 막 추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태극권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럴 때 그냥 단전을 지켜보게. 단전 지켜보게 하거나 아니면 요결을 다시 되새기게 하지 거기에 자신을 막 그 흘려 보내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게 조금 달라요. 근데 자발동공을 하시는 분들도 그게 목적은 아닐 거예요. 저도 기공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자발동공은 그냥 지나간 현상으로 보지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또 하나 다른 얘기도 있어요. 저 혹시 은현 씨 주화인마라고 들어봤어요? 무협지에 그런 말 나오죠. 그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주화인마가 뭐냐면 그 뜻을 풀이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화라는 건 화기에 휩싸였다는 얘기예요. 즉 상기되는 거. 이걸 주화라고 하고 인마가 뭐냐면 마귀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요. 헛것이 보이고 옛날에 좀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90년대에 저기 뉴스 보면 본드 흡입하는 청소년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 청소년들이 도둑질하다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본드를 흡입하면 레이저가 나간다 상상하면 진짜 나가고 자기가 달리기가 100m 막 5초라고 막 엄청 빠르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밖에서 볼 때는 느려요. 이 자기가 상상한 대로 이게 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데 자기는 딱 잡고 빨리 뛴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되게 느린 거예요. 그래서 잡힌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주화인마가 일종의 그거예요. 근데 그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마음이 동작을 이끌고 동작이 힘을 불러일으킬 때 제가